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프라이빗룸. 오후 6시 은은한 조명 아래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양복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부모님과 여자친구 사이에서 시선을 오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철수는 60대 중반의 점잖은 인상으로 30년간 내과를 운영해 온 개원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순자는 50대 후반이지만 관리를 잘한 덕분에 40대처럼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은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경제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은 지우는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지만 타고난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30살의 그녀는 홍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강지우예요. 지우야, 우리 부모님이시고. 지우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우라고 합니다. 박철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박순자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카페 운영하신다고 했던가요? 지우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예요. 박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페라.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카페 한다던데. 그게 뭐 대단한 직업인가요? 민준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우 카페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도 많고 인테리어도 예쁘고. 박순자가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잘 된다는 게 얼마나 잘 되는 건데? 월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 지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규모가 작아서 월 매출은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순이익은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박순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이익 500? 우리 민준이 한 달 수입이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성형외과 의사라는 게 그 정도 벌이를 하는 직업이거든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철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첫 만남인데 그런 말을. 박순자는 남편의 만류를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준이는 서울대 의대 나와서 성형외과 전문의까지 딴 사람이에요. 강남에 병원도 차렸고. 그런 사람이 커피나 타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말이 돼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페 운영도 엄연한 직업입니다. 제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박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자부심? 자부심으로 밥 먹고 살아요? 현실을 보세요. 우리 집안은 3대가 의사 집안이에요. 민준이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민준이도 의사. 그런 집안에 카페 주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우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박순자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직업이 안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철이 없어.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해?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보, 아이들이 좋아하면. 닥쳐요.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니까 애가 버릇이 없는 거예요. 박순자는 다시 지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강지우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준이가 좋아서 만나는 건지 의사라는 타이틀이 좋아서 만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요즘 여자들 다 그러잖아요. 의사 남편 만들어서 편하게 살려고.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박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이 좋아서요. 어머님께서 믿지 못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제 감정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해서 몇 년이나 가나 봅시다. 현실에 부딪히면 사랑 같은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이러시려고 자리 만든 거 아니잖아요. 박순자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결혼 절대 인정 못해. 명심해.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습니다. 박철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네, 둘 다.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 볼게. 그는 아내를 따라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민준과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민준이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편견이 심한 거야. 걱정 마. 내가 꼭 설득할게.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겠어. 내가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작성 중이던 사업 계획서가 떠 있었습니다. 카페 체인 사업 확장 계획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의 모욕적인 말들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커피나 타는 사람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커피나 타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그녀는 밤새도록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단순히 카페 한두 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어젯밤 잘 잤어? 어머니한테 다시 얘기해봤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절대 안 된대. 아버지는 중립적이신데 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셔서. 지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하면 되죠. 저는 민준 씨만 믿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강지우,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건 지금은 작은 카페 하나뿐이지만 너에게는 꿈이 있고 의지가 있고 실력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증명될 거야. 그날부터 지우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밤에는 사업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서적, 프랜차이즈 경영 서적, 재무관리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한편 박순자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명문가 딸들과의 맞선을 주선하고 지우와 헤어지면 해외 연수를 보내주겠다는 회유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머니의 편견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준과 지우가 결혼을 결심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박순자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지우의 카페 문이 열리며 박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기운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박순자를 보자 순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박순자는 대답 없이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했지만 고급스럽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은 노트북을 하는 대학생 둘과 책을 읽는 중년 여성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카페라고. 월세만 나가겠네. 지우가 참으며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됐어요. 커피 마시러 온 거 아니에요. 박순자는 핸드백에서 흰색 봉투를 꺼내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무거운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뭐예요 이게? 열어봐요. 지우가 봉투를 열자 수표 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각각 1,000만원권,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순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그만 만나요. 그 돈이면 카페 하나 더 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 시작해도 되고. 지우는 수표를 집어들어 박순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랑? 사랑이 밥 먹여줘요? 현실을 봐요, 강지우 씨. 당신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이 민준이랑 결혼하면 평생 주눅 들고 살 거예요. 시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그게 행복한 결혼이에요? 지우가 똑바로 박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고 제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저를 믿어주는 한 그 어떤 무시도 견딜 수 있어요.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자부심, 능력. 겨우 이런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무슨 능력을 믿는데요? 현실을 직시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어요. 지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보일 테니까요. 박순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증명? 어떻게 증명할 건데? 카페 하나 더 내는 거? 웃기지 마요. 그녀는 수표를 다시 카운터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 돈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 민준이한테서 떨어져요. 이게 당신한테도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와서 평생 고생할 거 없잖아요. 지우가 수표를 집어들어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5천만 원어치 수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순자가 경악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는 이런 모욕하지 마세요. 박순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건방진 것이 내가 감히.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체면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명심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이 결혼 인정 안 할 거예요. 절대로. 그녀는 휙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카운터 직원인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들 거야. 반드시.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어머니가 오늘 내 카페에 갔다며? 무슨 일 있었어? 지우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수표 이야기, 자신이 수표를 찢은 이야기까지.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민준 씨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민준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결혼하자. 지금 당장. 부모님 허락 없이.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어머님이랑 완전히 틀어지는 거잖아요.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 내가 아니면 안 돼. 어머니가 이해 못하시면 어쩔 수 없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고맙긴. 당연한 거지. 다음 주에 구청 가서 혼인신고하자.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부모님을 찾아가 결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순자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죽어도 그 여자는 안 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우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를 배신하는 거야. 30년을 키운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야?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누구랑 결혼할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박철수가 말렸습니다. 여보, 민준아, 진정해. 다들 진정하고. 하지만 박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아.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나는 너를 아들로 안 봐. 연 끊는다. 영영 만나지 말자. 민준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도 각오는 했어요. 그는 집을 나왔습니다. 박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석 달 후 민준과 지우는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고작 30명 남짓. 민준의 친구들과 지우의 가족,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의 부모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아내 몰래 축의금 봉투를 민준에게 전달했지만 식장에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행복하게 해줄게.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신혼집은 강남의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민준의 병원 근처에 얻은 전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박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일요일 점심 집으로 와라. 민준이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가는 게 좋을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죠. 어머님이시잖아요. 언젠가는 풀어야 할 문제예요. 일요일, 두 사람은 민준의 부모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50평형대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거실에는 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앉아요. 지우와 민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했다고 연락받았어요. 우리 허락도 없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박순자가 지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강지우 씨, 당신이 우리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했으니 이제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지우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박순자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카페 그만둬요. 지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카페를요? 그래요. 이제 의사 부인이 됐는데 무슨 카페를 해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세요. 그게 며느리 도리예요.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 카페는 제 꿈이에요. 제가 3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거예요. 그만둘 수 없어요. 박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 남편이 있는데 우리 민준이가 돈 벌어다 줄 텐데 당신이 무슨 카페를 해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우는 자기 일이 있어요. 그걸 존중해줘야죠. 박순자가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닥쳐. 강지우 씨, 잘 들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 민준이를 사랑한다면 집안일에 충실해야 해요.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애나 낳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에요. 알겠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제 정체성이에요. 카페를 그만두라는 건 제 인생을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인생? 카페 하나가 인생이에요? 웃음이네. 당신 고집대로 하고 싶으면 해봐요. 하지만 명심해요. 내가 며느리로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평생. 지우와 민준은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민준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편견이 너무 심하신 거야. 걱정 마.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지우는 알았습니다. 박순자는 절대 쉽게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지우는 노트북을 열고 사업 계획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박순자의 말들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좋아. 카페 하나가 인생이 아니라고? 그럼 보여드리지. 카페 하나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우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카페 체인이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물류 시스템, 마케팅 전략까지 세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정보, 상권 분석, 건물 투자 방법 등을 공부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열정을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지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꼭 성공할 거예요. 어머님이 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를 무시했지만 그것이 지우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언젠가 박순자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날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결혼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의 삶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지우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박순자는 일주일에 3번씩 며느리를 불러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김치 냉장고 정리 좀 해줘. 그리고 베란다 청소도 하고.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홈쇼핑을 보며 명령했습니다. 네, 어머님. 지우는 묵묵히 고무 장갑을 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안에 수십 개의 김치통을 꺼내 정리하고 베란다를 청소하고 화장실까지 닦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배고프네. 뭐 좀 해줘. 된장찌개 끓여.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을 짓고 나물 반찬까지 차렸습니다. 박순자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싱거운데 요리도 제대로 못해? 지우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간을 조금 덜 했나 봐요. 당연히 덜 했지. 이렇게 싱거우면 어떻게 먹어? 박순자는 투덜거리면서도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지우는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오후 2시 지우는 시댁에서 나와 자신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라 야심찬 사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직원 수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응. 오늘 매출은 어때? 좋아요. 점심시간에 손님 엄청 많았어요. 테이크아웃 주문도 많았고요. 지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있어요. 저녁 6시 카페 문을 닫고 지우는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2번째 카페를 오픈하려고 해.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디에요? 강남역 근처. 이미 계약금 넣었어. 다음 달에 인테리어 시작할 거야. 헐, 대박이에요. 근데 자금은 괜찮으세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1년 동안 모은 돈이랑 은행 대출 받아서. 그리고 수진아, 내가 2번째 매장 매니저 해줬으면 좋겠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정말요? 응. 너 일 잘하잖아. 나는 너 믿어. 감사해요,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지우는 수진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카페 2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메뉴 표준화, 레시피 매뉴얼, 직원 교육 프로그램까지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생각하고 있어. 1년 안에 5개 매장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차릴 거야.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와,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시어머님은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카페 그만두라고 하셨다면서요. 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셔. 내가 아직도 카페 한다는 거. 네. 그럼 어떡해? 민준 씨한테만 말했어. 민준 씨는 내 편이니까. 어머님은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줄 아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키면 그때 가서 생각해. 지금은 일단 성공하는 게 먼저야. 성공하고 나면 어머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밤 10시,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서 의학 저널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왔어? 저녁은 먹었어? 응, 카페에서 먹었어. 민준이 아내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한테 갔다 왔어? 힘들었지?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줘서. 지우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2번째 매장 오픈 준비는 잘 돼가? 응. 다음 달에 인테리어 들어가. 3달 후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금은 정말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당신은 병원 일이나 신경 써. 민주는 아내의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지우가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지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열고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3달 동안 부동산 공부를 해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상권 분석, 건물 투자 방법 등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투자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외곽의 한 다세대 주택 매물이 떠 있었습니다. 가격은 2억 5천만 원.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지우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수익금 5천만 원, 은행 대출 2억 원, 총 2억 5천만 원. 딱 맞았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문의드렸던 강지우입니다. 그 다세대 주택 매물, 오늘 보러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네.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이게 시작이야. 첫 번째 건물 투자. 오전 9시 지우는 박순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우야, 오늘 와서 빨래 좀 개줘.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하고. 네, 어머님. 오후에 갈게요. 오후 말고 지금 와. 할 일이 많아. 지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오후에 가면 안 될까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집에서 뭐 하는데? 그게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친구 만나는 게 시어머니보다 중요해.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오후에 친구 만날게요. 그래야지. 어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응. 오늘 또 오라시네. 민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너무 자주 부르시는 것 같아. 지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내가 성공하면 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오전 10시 지우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빨래 바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박순자가 빨래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다 개서 정리해줘. 그리고 냉장고도 정리하고 베란다 화분도 물 줘. 지우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개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박순자는 그 사이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박순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벌써 가? 점심이나 먹고 가지. 아니에요. 친구 만나야 해서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시어머니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고. 지우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게요. 그래야지. 지우는 시댁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강지우 고객님 맞으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들은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이동했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6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이 내년에 재개발 확정구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사두시면 2년 후에는 가격이 2배는 오를 겁니다. 지우가 꼼꼼하게 건물을 살폈습니다. 구조, 위치, 주변 환경까지 확인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요? 6세대 중 4세대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월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우가 계산을 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월 100만 원 정도. 월세 수입 200만 원이면 이자를 내고도 100만 원이 남습니다. 좋네요. 계약하겠습니다. 중개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요? 더 생각해 보시지 않고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결정했어요.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 후 지우는 자신의 첫 번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 그녀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민준에게는 말했지만 박순자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등기권리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두 채가 네 채가 되고 언젠가는 건물주가 될 거야. 그리고 그때 어머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거야. 커피나 타는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석 달 후 지우의 두 번째 카페가 강남역 근처에 오픈했습니다. 첫 번째 카페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30평의 테이블 15개. 인테리어도 더 세련되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지우는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오픈 첫날 매출이 300만 원 넘었어요. 지우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 됐네. 이 기세를 계속 유지해야 해. 그날 저녁 민준이 두 번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지우야 축하해. 정말 멋진데? 그는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다 내가 한 거지. 민주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나 너 진짜 자랑스러워.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움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도 잠시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지우야, 지금 어디야? 저 밖에 있어요. 친구 만나고 있어요.
또 친구야? 요즘 친구만 만나네. 내일은 꼭 와. 할 일이 많아. 네, 어머님. 전화를 끄는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응. 내일 또 오래.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너무 자주 부르신다고. 지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을게. 내가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지우의 이중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며느리, 밤에는 야심찬 사업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여자. 그리고 이 이중 생활은 그녀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지우는 세 번째 카페를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투자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2억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페 두 개의 순이익과 첫 번째 건물의 월세 수입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우는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페 5개, 건물 3채, 그 다음은 상가 건물. 그녀의 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며느리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그저 집에서 빈둥거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집에서 살림만 해. 카페는 진작에 그만뒀어. 내가 단호하게 말했거든.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순자 씨 대단하네. 요즘 며느리들 말 안 듣는다던데. 당연히 말 들어야지. 내가 무섭거든. 박순자는 웃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완전히 길들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무서운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날 밤 지우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자산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카페 2개, 건물 1채, 통장 잔고 2억 원. 그리고 내년 목표 카페 5개, 건물 3채, 자산 10억 원.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커피나 타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33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지우의 카페 5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홍대, 강남, 신촌, 이태원, 여의도.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황금 상권이었습니다. 각 매장의 월 평균 매출은 5천만 원. 5개 매장 합쳐서 월 2억 5천만 원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이익은 월 5천만 원. 1년이면 6억 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부동산 투자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다세대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올해 초에는 강남역 근처의 소형 상가 건물까지 매입했습니다. 그 건물은 5층짜리로 1층은 편의점,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매입 가격은 30억 원, 은행 대출 20억 원과 자기 자본 10억 원으로 매입했습니다. 월 임대 수입은 2,500만 원. 은행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지우의 총 자산은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전 10시, 지우는 강남 소형 빌딩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직원 수진이 올라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래요. 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방송국? 어디? KBS예요.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는 프로그램인데 사장님을 취재하고 싶대요. 지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박순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좋아. 수락한다고 전해줘. 정말요? 근데 시어머님이 아시면 어떡해요? 지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도 없어. 사업이 너무 커졌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차라리 지금 당당하게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일주일 후 촬영팀이 지우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PD와 작가, 카메라 감독이 함께였습니다. 강지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려고 해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님 30대 초반에 카페 5개와 상가 건물까지 소유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비결이 뭔가요? 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카페 하나였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번 돈을 소비하지 않고 재투자했고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응원해 주셨나요? 지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 직업을 못마땅해 하셨죠. 카페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은 듣는 척하면서 제 길을 갔어요. 낮에는 시댁 일을 돕고 밤에는 사업을 했죠.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촬영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우의 카페들과 상가 건물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방송 예정일은 2주 후 금요일 밤 9시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날 저녁, 지우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방송 나가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방송? 무슨 방송? KBS 다큐멘터리요. 젊은 사업가 특집이래요. 민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알게 되는 거 아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사업이 너무 커졌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엄청 화내실 텐데.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내시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제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알게 해드려야죠. 민주는 아내의 강한 눈빛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금요일 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던 박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게 지우 아냐? 박철수도 놀라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네. 지우가 방송에 나왔네. 화면에서 지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카페 5개와 강남 소형 빌딩을 소유한 강지우 대표.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고 지우의 카페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페 5개? 이게 무슨 소리야? 화면에서 지우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카페 하나였지만 꾸준히 확장했어요. 지금은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준비 중이에요.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화면이 바뀌며 강남의 소형 빌딩이 나타났습니다. 지우 대표는 카페 수익금으로 부동산 투자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강남역 근처 30억대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도 했죠. 박순자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30억 건물을? 화면에서 지우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 직업을 못마땅해 하셨죠. 카페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셨어요. 박순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시댁 일을 돕고 밤에는 제 사업을 했죠. 박철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우를 너무 몰랐던 거 아냐? 저렇게 대단한 애였는데.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 카페 그만뒀다고 했으면서 계속하고 있었어. 날 속인 거야. 그건 당신이 너무 심하게 반대했으니까 그런 거 아냐? 닥쳐요.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야. 박순자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강지우,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각오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함께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순자가 거실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앉아. 지우와 민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순자가 서서 지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방송 봤어. 카페 5개, 강남 빌딩. 이게 다 뭐야? 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어머님. 제가 3년 동안 사업을 키워왔어요. 내가 카페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둔다고 했잖아.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만둔다고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뭐,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순자가 손을 번쩍 들어 지우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재빨리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비켜. 어머니, 지우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게 잘못이에요? 박순자가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도 공범이구나. 너도 알고 있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를 응원했어요. 지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대단해? 나한테 거짓말하고 뒤에서 몰래 일하고 그게 대단한 거야? 지우가 일어서서 박순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카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커피나 타는 사람이라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 아니에요. 그건 어머님의 편견이에요. 뭐? 편견?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네, 편견이에요. 어머님은 의사가 아니면 다 하찮게 보시잖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의사 말고도 훌륭한 직업이 많아요. 저는 카페로 시작해서 지금 50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이게 하찮은 거예요? 박순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3년 동안 낮에는 어머님 눈치 보며 시댁 일했어요. 빨래 개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리고 밤에는 제 사업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성공한 거예요. 박순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방송 보시고 축하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거짓말했다고 화부터 내시네요. 솔직히 실망했어요.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실망? 내가 나한테 실망을 해? 건방지게. 지우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건방진 게 아니에요. 당당한 거예요. 저는 제 능력으로 성공했어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도 않았고 떳떳해요. 박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우야, 그만하자. 당신도 진정하고. 하지만 두 여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알아서 해봐. 난 널 절대 며느리로 안 봐. 우리 집 명절에도 오지 마. 지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이제 어머님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었어요.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일주일 후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박순자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추석에는 와야 한다. 혼자 와. 지우는요? 지우는 같이 오지 말고 너만 와.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우는 제 아내예요. 지우가 못 가면 저도 안 가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어머니가 지우를 며느리로 인정하실 때까지 저도 안 갈 거예요. 민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추석, 민준과 지우는 지우의 친정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박순자는 아들이 오지 않자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한편 지우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방송 이후 지우의 카페들이 유명해지면서 손님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문의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 달 후 지우의 카페 브랜드 카페드림의 첫 번째 가맹점이 오픈했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가맹비는 3천만 원. 로열티는 월 매출의 5%. 첫 달에만 가맹 계약이 5건이 성사되었습니다. 지우의 통장에는 돈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해 연말, 지우는 두 번째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강남 대로변의 6층짜리 건물. 가격은 50억 원. 이번에는 은행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지우의 총 자산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3살의 젊은 여성이 100억대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순자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었고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곧 더 큰 폭풍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병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부작용은 어느 병원에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환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은 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병원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환자 김영애 씨 45살 주부가 민준의 병원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환자는 눈밑이 심하게 함몰되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민준은 즉시 재수술을 제안했지만 환자와 그 가족은 거부했습니다. 당신 손에 또 맡길 수 없어요. 병원비 환불하고 위자료 내세요.
환자의 남편이 병원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치료? 이미 망가진 얼굴을 어떻게 치료해요? 소송할 겁니다. 그 남편은 병원을 나가며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의료사고 나는 병원이에요. 그날부터 민준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 가족은 약속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병원의 이미지 추락이었습니다. 환자 남편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민준 병원의 의료사고를 퍼뜨렸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까지 올리며 악의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의료사고 주의.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받고 얼굴 망가졌습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역시 강남 성형외과는 믿을 수 없어. 돈만 밝히고 실력은 없는 의사들. 소송 걸어서 제대로 배상받으세요. 일주일 만에 게시물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병원 예약이 급감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이던 환자가 5명으로, 그 다음 주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민준의 병원 월 매출은 평균 2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이후 첫 달 매출은 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원장님, 이러다가 병원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 박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곧 나아질 거야. 소송만 잘 마무리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건물주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민 원장님, 임대차 계약 만료가 석 달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임대료를 올려야겠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월 500만 원인데 얼마나 올리시려고요? 월 800만 원으로 올릴 겁니다. 8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건물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이 지역 시세가 다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병원 요즘 평판이 안 좋잖아요. 다른 입점 제의도 많이 들어와요. 조건 맞추시든지 아니면 나가시든지 선택하세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환자 감소, 임대료 인상까지. 지우는 조용히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 임대료를 올려주자니 지금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이사하자니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병원 접어야 할 것 같아. 지우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순자의 집에서도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순자와 박철수 그리고 민준이 모였습니다. 박순자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수입으로는 임대료도 못 내요. 게다가 소송 배상금도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밀리고 있어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 2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임대료 정리하고 소송 배상금 내고 밀린 월급 주고 병원 리모델링까지 하려면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2억이라.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박철수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병원도 요즘 경영이 안 좋아서 솔직히 5천만 원 정도밖에 못 도와줄 것 같구나.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박순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지우한테 부탁해봐. 민준이 어머니를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네, 지우한테요? 그래, 지우가 돈 많잖아. 방송에서 봤어. 100억대 자산가라며.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어머니가 지우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셨는데 어떻게 도움을 청해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지우는 우리 며느리잖아. 남편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며느리로 안 본다고 하신 분이 이제는 며느리라고 하시네요. 민준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우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커피나 타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카페 그만두라고 하고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박철수가 아들을 달랬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말씀이야.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한테 제가 말해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민준은 지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2억 정도. 아니, 1억 5천이라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4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커피나 타는 사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카페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해. 난 너 며느리로 안 봐. 모욕과 무시의 기억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한심하지. 아내한테 손 벌리는 남편이라니. 지우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부부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준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건?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을 제 명의로 해요. 건물은 제가 사고 병원도 제 소유로 등록해요. 여보는 고용된 원장으로 일하는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한 게 아니에요. 제가 2억을 투자하는데 투자금을 보호해야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보는 경영 능력이 없어요. 이번 일이 그걸 증명했잖아요.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하나 더. 시어머님께 제대로 사과받을 거예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네. 지난 4년간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받을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이틀 후 박순자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박순자, 박철수, 민준, 그리고 지우. 거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어요. 병원이 어렵다고. 박순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지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 지우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병원은 제 명의로 해요. 건물 매입부터 병원 운영까지 모두 제 소유예요. 민준 씨는 고용된 원장으로 일하는 거예요. 박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을 고용인으로 만들겠다고? 제가 2억을 투자하는데 당연한 조건 아닌가요? 박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어머님께서 저한테 제대로 사과하셔야 해요. 사과? 네. 지난 4년간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박순자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커피나 타는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거, 카페 그만두라고 했던 거, 명절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거.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과 안 하시면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사과하세요. 제발. 박철수도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우한테 미안한 게 많아. 사과해.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못 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커피나 타는 사람이라고 무시해서 미안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줘. 부탁이야. 지우는 시어머니가 무릎 꿇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년 전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통쾌함, 슬픔, 분노, 그리고 연민. 지우가 박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박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민준의 병원이 있던 건물 한 층을 매입했습니다. 가격은 20억 원. 그리고 병원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새 인테리어, 최신 장비, 마케팅까지. 총 투자액은 50억 원이었습니다. 병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지우 성형외과. 대표는 강지우, 원장은 박민준. 3개월 후 병원이 재오픈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한 병원은 곧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이 다시 찾아왔고 매출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은 지우였습니다. 민주는 그저 월급을 받는 고용된 원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은 이거였구나. 진짜 역전은 이제부터야. 지우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재오픈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의 투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우 성형외과는 강남에서 가장 핫한 병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최신 장비,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월 평균 매출은 3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병원 원장실에서 민준과 지우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수술 스케줄이에요. 확인하고 사인해주세요. 민준이 서류를 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번 주 수술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루에 5건씩이나. 환자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대기자가 200명이 넘어요. 하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하루 3건 정도가 적당한데.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누가 병원 주인이에요? 제가 50억을 투자했어요. 투자금을 회수해야죠. 수술 많이 하는 게 싫으면 다른 의사 고용할까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할게. 지우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월급 삭감할게요. 병원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요. 뭐? 월급 삭감? 네. 지금 월 1,000만 원 받잖아요. 800만 원으로 줄일게요. 민준이 항의했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냐? 나도 원장인데. 원장이 아니라 고용된 의사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병원은 지우의 소유였고 자신은 그저 직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지우가 나가고 홀로 남은 민준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박순자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며느리 자랑 좀 해봐. 100억대 자산가라며. 친구 정미숙이 부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순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부럽다. 우리는 며느리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너는 복 받았어. 박순자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가 승인 거부되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박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미안. 이 카드 한도가 찼나 봐. 그녀는 황급히 현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현금도 부족했습니다. 친구 미숙이 계산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내가 낼게. 괜찮아. 고마워. 다음에 내가 살게. 박순자는 체면을 구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200만 원. 다음 달 생활비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박철수의 병원도 요즘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대형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환자가 줄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수입도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박순자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난달에도 100만 원 드렸잖아요. 그건 갚을게. 언제 갚으실 건데요? 지난번 돈도 아직 못 받았는데. 박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이번에는 꼭 갚을게. 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은 박순자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습니다. 4년 전만 해도 며느리를 무시하던 자신이 이제는 며느리에게 용돈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민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병원 동료 의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민준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동료 김재석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술을 들이켰습니다. 별거 아냐. 병원이 잘 되고 있다며. 부러워 죽겠는데.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 병원 주인이 내 아내야. 나는 그냥 고용된 의사일 뿐이야. 그게 뭐 어때? 부부인데. 민준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부부, 요즘은 사장과 직원 같아. 지우가 나를 완전히 무시해. 그는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월급 삭감, 과도한 수술 스케줄, 지우의 차가운 태도까지. 김재석이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내가 유능하잖아. 100억대 자산가라며.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유능해서 뭐해.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그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지우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지우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 나를 사랑해? 지우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대답해봐. 나를 사랑해? 당연히 사랑하죠. 부부잖아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 요즘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있어.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월급 깎고 수술 스케줄 마음대로 짜고 나를 직원 취급하고 이게 사랑이야? 지우가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술 취했으니까 자요. 내일 얘기해요. 아니, 지금 얘기할 거야. 민준이 지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나도 의사야. 그런데 너는 나를 무시해. 마치 내 밑에서 일하는 하급 직원처럼. 지우가 팔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보는 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법적으로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우야, 너 변했어. 예전에 따뜻하던 내가 어디 갔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보가 병원 망칠 때 제가 50억을 투자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제가 4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밤새워 일하면서. 민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누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여보는 항상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요. 제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제 편을 확실하게 들어준 적 있어요? 아니, 나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은 저를 돈으로만 봐요. 돈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무시하고. 민준이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지우가 뿌리쳤습니다. 오늘은 따로 잘 거예요.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심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일어났을 때 지우는 이미 집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출근했어요. 저녁에 봐요. 민준은 쪽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순자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나 좀 보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박순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또 부족해서 지우한테 부탁했는데 더 이상은 안 빌려준대.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월급이 800만 원이에요. 제 생활도 빠듯해요. 그래도 내가 아들이잖아. 어머니 도와줘야지. 민준이 지갑을 꺼내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박순자가 돈을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민준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준은 지우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우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젯밤 내가 한 말, 미안해. 술 취해서 그랬어. 지우가 아무 대꾸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편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어. 항상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우물쭈물했지. 미안해.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밤새워 일하면서도 견뎌낸 거. 정말 대단해.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변할게. 너를 더 존중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처럼. 민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아니야. 내가 화날 만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해도 잠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간호사 박미선이 급하게 원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건물주가 건물을 팔기로 했대요. 뭐라고요?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린대요. 아니면 나가래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건물주가 바뀌는데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린대. 지우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배요? 지금 월 1,000만 원인데 2천만 원이요? 응. 아니면 6개월 안에 나가래. 지우가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2천만 원은 너무 부담이에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복잡한 계산을 했습니다. 임대료가 2천만 원이 되면 병원 순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악의 경우 적자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그것도 최소 3억은 들어가. 지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박순자, 박철수, 민준, 지우 모두 모였습니다. 지우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대료가 2배로 오르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2천만 원을 내고 계속 여기 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이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 최소 3억이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병원을 접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뭐?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미 50억을 투자했어요. 추가로 3억을 더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지금 정리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민준이 애원했습니다. 지우야,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요? 여보가 돈 있어요? 민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제발. 우리 아들 병원 살려줘. 지우가 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요? 저는 그냥 커피나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에 박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4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생각해 볼게요. 그때 결정할게요. 그녀는 집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고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지우에게 의존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우가 손을 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가족들에게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병원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민주는 실업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박순자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지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디서 뵐까요? 우리 집으로 와줄래? 오후 2시 지우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박순자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지우가 소파에 앉자 박순자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지우가 놀라서 박순자를 일으키려 했지만 박순자는 완강했습니다. 지우야, 제발 우리 아들 좀 도와줘. 병원을 살려줘.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4년 전에 너를 무시한 것, 카페 그만두라고 한 것,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한 것, 다 내 잘못이야. 진심으로 사과해. 지우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편견이 심했어. 의사가 아니면 다 하찮게 봤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뛰어나. 지우가 박순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박순자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늙고 고집 센 여자야. 변하기 어려워. 하지만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미안해.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4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도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우야, 나도 잘못했어. 나는 무능한 남편이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경영도 제대로 못하고 너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기만 했어. 정말 미안해. 지우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게 의지하는 것밖에 못해. 하지만 약속할게. 앞으로는 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내 편이 될게.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동시에 연민과 사랑. 금요일 저녁 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정했어요. 세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을 계속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현재 건물에서 나가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거예요. 제가 직접 건물을 매입할 거예요. 세 사람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건물을 매입한다고? 네. 강남 대로변에 6층짜리 건물이 매물로 나왔어요. 가격은 100억 원. 제가 60억을 투자하고 은행 대출 40억을 받아서 매입할 거예요. 민준이 경악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네. 1층부터 3층까지는 병원으로 쓰고 4층부터 6층까지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 줄 거예요. 그러면 건물 대출 이자도 충당하고 병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박철수가 감탄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병원 운영은 완전히 제가 맡을 거예요. 민준 씨는 의료만 담당하세요. 경영은 제가 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셋째, 어머님은 앞으로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결정을 믿고 따라주세요. 박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게. 약속해.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님 눈치 안 볼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세요. 박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나는 더 이상 간섭 안 할게.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석 달 후, 지우는 약속대로 강남 대로변의 6층짜리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100억 원. 지우의 자기자본 60억과 은행 대출 40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건물 매입 후 1층부터 3층까지를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와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대형 성형외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우 성형외과 강남 본원.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한 병원은 강남에서 가장 큰 성형외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층부터 6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월 임대 수입은 총 3천만 원. 은행 대출 이자 2천만 원을 제하고도 월 1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의 월 평균 매출은 5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순이익은 월 2억 원. 1년이면 24억 원의 순이익이었습니다. 지우의 총 자산은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5살의 젊은 여성이 200억대 자산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내에서 지우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박철수, 민준, 그리고 지우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이번 주말에 백화점에 좀 가려고 하는데 명품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 지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얼마짜리 사고 싶으세요? 300만 원짜리인데. 지우가 카드를 꺼내 박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비밀번호는 0000이에요. 박순자가 감격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철수도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병원도 요즘 경영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알겠어요. 내일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고맙구나. 꼭 갚을게.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돼요. 가족인데요. 민주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모습.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순자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지우가 박순자를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지우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다니.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복 받았어. 지우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복 받았어. 그날 밤 민준과 지우는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뭐가요? 우리 가족 다 챙겨줘서. 너는 정말 대단해. 지우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직도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상처로 남아있어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커피나 타는 사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미안해. 하지만 저는 용서하기로 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한 건 어떻게 보면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민준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강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울면서 강해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드림 브랜드는 전국에 50개 매장을 가진 중견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가맹점 수익과 로열티 수입만으로도 월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 김수진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방송국에서 또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래요. 어느 방송국? SBS요. 성공한 여성 기업인 특집이래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락한다고 전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상공회의소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주제가 뭔데? 청년 창업의 성공 전략이래요. 그것도 수락할게. 지우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병원 경영회의,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 신규 부동산 투자 검토까지. 그녀는 이제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민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피곤하지? 응, 좀 피곤해. 씻고 와. 저녁 차려놨어. 지우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요리한 것이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 행복해? 지우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성공했으니까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완전히 행복하다고는 못하겠어요. 왜? 아직도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어요.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 달 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 지우가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박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여기 정말 좋다. 얼마나 비싼 데야?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다 냈어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좋은 데서 밥 먹네. 박철수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지우 덕분이야. 지우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됐을지 몰라. 민준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을 위해.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중에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 오늘 친구들한테 자랑 엄청 했어. 우리 며느리가 200억대 자산가라고.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자랑하셔도 돼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나보고 복 받았다고. 박순자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4년 전 자신을 무시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는구나. 식사가 끝나고 박순자가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우야, 나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박순자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돌봐줘서. 너 없었으면 우리 다 망했을 거야.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인데요, 당연한 거죠. 나는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그런데도 우리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저도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박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5살, 200억대 자산가, 여러 회사의 대표, 성공한 여성 기업인.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겼어. 증명했어. 커피나 타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성숙함이 더해져 더욱 매력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지우의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드림 프랜차이즈는 전국 200개 매장으로 확장되었고 성형외과는 강남 본원 외의 분당과 부산에 지점을 냈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5채, 오피스텔 2동,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도의 리조트까지 매입했습니다. 지우의 총 자산은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서 김수진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지우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출판사와 미팅 있으세요? 자서전 출간 관련해서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해놨어요? 네, 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TVN에서 토크쇼 녹화 있으세요. 주제가 뭐였죠? 역경을 이겨낸 여성 기업인들의 이야기예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경이라. 맞네요. 정말 많은 역경이 있었죠. 오후 3시 출판사 대표와 편집장이 지우의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강지우 회장님, 자서전 초고 잘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출판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지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너무 감정적으로 쓴 것 같아요.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다시 쓰고 싶어요. 출판사 대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지금도 충분히 절제되어 있는데요.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당신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의사 아들을 자랑스러워했고 며느리도 그에 걸맞은 사람이길 바랐던 거죠.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이해는 해요. 편집장이 감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성숙하시네요. 나이를 먹으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원망보다는 이해가, 분노보다는 용서가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는 병원 일을 줄이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은 후배 의사들에게 대부분 맡기고 본인은 일주일에 사흘만 출근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 회의는 어땠어? 좋았어요. 자서전이 다음 달에 출간돼요. 와, 축하해. 민준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다 내 능력이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이제 아이 가질까? 지우가 놀라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요? 갑자기?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됐잖아. 계속 사업에 집중하느라 미뤄왔는데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지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40이에요. 아이 갖기에 늦은 나이죠. 나이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가 하는 거지.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진지하게요. 그날 밤 지우는 잠들기 전에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전 오늘 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미래가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3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다음 날 일요일, 박순자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박순자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박순자, 박철수, 민준, 그리고 지우. 박순자가 지우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지우야, 차 한잔 해. 고마워요, 어머님.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 자서전 나온다며?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어. 지우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자랑 안 하셔도 돼요.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우리 며느리가 자서전 내는데 당연히 자랑해야지. 박철수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지우야. 나도 읽어보고 싶구나. 출간되면 드릴게요, 아버님.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책에 나도 나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와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쁘게 썼겠지? 지우가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사실대로 썼어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했던 것도, 제가 힘들었던 것도, 하지만 동시에 어머님이 변하신 것도, 우리가 화해한 것도 다 썼어요.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지.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너는 아직도 상처받고 있잖아. 지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 커피나 타는 사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 말들이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박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상처가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았고요. 박순자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를 용서해줘서. 나 같은 못된 시어머니를.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간의 아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민준과 박철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박순자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 요즘 봉사활동하면서 많이 배워. 뭘 배우셨어요? 겸손함.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어. 의사 집안이라고 돈 좀 있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지. 지우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독거노인 할머니들 만나보면 그분들도 다 사연이 있더라. 힘든 인생 살아온 분들. 그분들한테 도시락 나눠드리면서 깨달았어.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우가 박순자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변하셨어요. 정말 많이요. 늦었지만 변하고 있어.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박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나 내게 빚진 게 너무 많아.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 빚이 아니에요, 어머님. 가족인데요. 아니야, 빚이야. 너한테 받기만 하고 준 건 아무것도 없어. 지우가 멈춰서서 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하나 줬어요. 뭘? 동기부여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강해졌어요. 박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일주일 후 지우의 자서전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꿈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첫 주에 10,000부가 팔렸고 한 달 만에 5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저도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었는데 위로받았어요. 강지우 회장님처럼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방송 출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여러 토크쇼와 강연에 출연했습니다. 어느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책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도 많이 변하셨고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완벽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훌륭하시네요. 보통 사람들은 원망을 품고 사는데요. 원망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용서는 저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고요. 저는 자유로워지기로 선택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민준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방송 봤어.
정말 멋있더라. 고마워요. 그리고 나도 결심했어. 뭘요? 나도 변할 거야. 더 나은 남편이 될 거야. 지우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야. 나는 너한테 많이 부족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민준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지우야. 저도 사랑해요. 2달 후, 지우는 임신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40살의 늦은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정말 임신한 거야? 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세상에.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는구나. 박순자와 박철수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박순자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정말 축하해. 나 너무 기뻐. 고마워요, 어머님. 내가 산후조리 도와줄게.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그해 겨울, 지우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박서윤. 서는 서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윤은 윤기나고 빛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지우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 박순자, 박철수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손녀.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지우는 혼자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야. 그리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 지우는 아기에게 입 맞췄습니다. 2년 후 서윤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한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습니다. 지우의 가족, 민준의 가족, 그리고 사업 파트너들과 직원들까지. 박순자는 한복을 입고 손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우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윤이의 돌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무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아이의 엄마로.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입니다. 제 남편 민준 씨,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순자 어머님. 어머님과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박순자가 손녀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딸 서윤이에게. 내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야.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박순자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오늘 인사말 정말 감동적이었어. 고마워요, 어머님. 나는 정말 운이 좋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지우가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운이 좋아요. 이렇게 변화하신 어머님을 볼 수 있어서요. 두 여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아내와 어머니를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그날 밤 지우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전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한 그녀의 여정. 무시와 모욕을 받으며 눈물 흘리던 날들. 밤새워 일하며 악착같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300억대 자산가가 된 그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그녀. 민준이 뒤에서 지우를 안았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다는 생각. 하지만 해냈잖아.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해냈어요.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우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후의 미래가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커피나 타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살. 지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우가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박순자가 손녀 서윤이를 안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서윤이가 졸려해요. 지우와 민준이 함께 웃으며 가족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우의 이야기입니다. 무시와 모욕에서 시작해 성공과 화해로 끝나는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우의 앞에는 여전히 긴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계속 사랑할 것이고,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